아름답고 비옥한 땅 테살리아. 그곳은 자비와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가 아끼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테살리아에는 데메테르에게 봉헌된 신성한 숲이 존재할 정도로 백성들 또한 데메테르를 따르며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데메테르의 축복을 받아 많은 곡식이 자라났고 그로 인해 테살리아의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테살리아의 왕인 에리시크토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욕심 많은 에리시크토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데메테르에게 제사마저 지내지 않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님프들은 데메테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신이시여, 저렇게 오만무도한 에리시크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데메테르는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축복받은 땅 테살리아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에리시크톤에게는 아직 부족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나무들을 베고 개발하게 되면서 숲의 님프들은 살 곳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무가 없어지면서 님프들은 다시 한번 데메테르를 찾아가 하소연하게 됩니다. 데메테르시여, 에리시크톤이 마구잡이로 나무들을 베고 있어 저희가 살 곳이 없습니다. 님프들은 데메테르에게 찾아가 사정했지만 데메테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시크톤은 식당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마구잡이로 나무를 자른 탓에 남아있는 나무라고는 데메테르에게 봉헌된 신성한 숲의 나무들 뿐이었죠. 저 데메테르 여신의 화관이 달린 큰 참나무부터 베어내거라. 왕이시여,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이곳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감히 그 나무를 베는 것을 거부하자 에리시크톤은 직접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나무에 깃든 님프 하마드리아데스가 흐리는 피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는 다시 한번 그를 만류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었던 에리시크톤은 가난하는 신하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고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내가 감히 날 막아? 방해꾼이 사라지자 에리시크톤은 아무도 베려고 하지 않는 신성한 나무를 기어이 베고야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자비의 여신 데메테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기아의 여신 리모스에게 에리시크톤을 찾아가라 명하게 됩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는 에리시크톤을 찾아간 리모스는 그의 얼굴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요.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내가 너를 핥아 나의 허기를 채워야겠어. 리모스는 자신의 긴 혀를 에리시크톤의 입에 넣어 식도를 지나 위를 핥기 시작했으며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핥아 혈관에 배고픔을 불어넣고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날 눈을 뜬 에리시크톤은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한 에리시크톤은 급기야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딸 메스트라마저 파버리게 되는데요. 팔려가던 메스트라는 자신을 사랑하던 포세이돈에게 간절히 구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포세이돈님.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포세이돈은 그녀에게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었고 그녀는 업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에리시크톤은 다시 딸을 팔아 음식을 샀고 이번에는 암말로 변신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메스트라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된 에리시크톤은 계속해서 딸을 팔아 음식을 조달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칠 대로 지친 메스트라는 에리시크톤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혼자가 된 에리시크톤은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테살리아 지역의 동물들과 곤충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다녔고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테살리아의 백성들은 에리시크톤을 감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금당한 에리시크톤은 감당할 수 없는 허기가 그의 뇌를 관기에 차게 만들었고 감금당한 곳에서 음식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에리시크톤은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있었군. 드디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광기에 찬 미소를 짓던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잘라서 먹었고 또다시 허기가 찾아오자 오른쪽 다리를 잘라먹고 그렇게 왼쪽 팔까지 잘라서 먹게 되지만 참을 수 없는 허기에 들고 있던 도끼마저 던져버리고 남아있는 오른쪽 팔마저 스스로 뜯어먹게 되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